쭉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심리 Y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런 것과 관련된 딥페이크 사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딥페이크 기사가 다뤄지더라고요. 최근에 심각한 문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딥페이크는 알고 계시다시피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인데요. 사실 기술로만 따지면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근데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딥페이크와 관련 한국 사례는 2020년도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조악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딥러닝 기술 또 AI 기술 이런 게 활용되다 보니까 너무 정교해가지고요.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한데 이게 사실 저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제일 우려했던 게 정치권에서 악용되는 거였거든요. 대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하고 이런 경우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 걱정을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한국에선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음란물 지금 딥페이크 음란물 업로드 많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막 유통이 되는데 이게 익명성과 기술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너무 급속하게 퍼지는 것에 반해서 이것의 유포자를 밝혀내는 것도 어렵고 또 물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청취자분들 모두 엠번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엠번방 이거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말씀하신 익명성이라는 것 뒤에서 얼마나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였었는데요. 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을 해서 협박을 하고 이 촬영한 성적 콘텐츠를 막 또 달라고 하고 유포하고 이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이 강화되는 어떤 상황이 있긴 했었지만 이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윤리적이라거나 통제수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기술 발전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지금 저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정교한 이 딥페이크 합성물의 이 화면을 넘어서서 요즘은 이 AI를 활용을 해서 특정인의 목소리까지 위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짧은 통화로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AI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아는 지인이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질문을 해서 실제 당사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벤처기업에서도 이 기술로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사용돼 물론 우리나라 기술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짧게 그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가짜 목소리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딥페이크 피해가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로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어지면 속임을 당한 사람은 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딥페이크로 인해서 자신이 더 이상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내가 다시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불안은 점점점 가중되어지겠죠. 이 딥페이크 피해자는 타인에게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경험은 타인과의 어떤 신뢰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주어서 인간관계를 내가 차라리 단절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수록 물론 경험을 안 해야 되겠죠, 이런 건. 그런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고 이게 우울증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불안, 그다음에 사회적인 또 비난이 생겨질 수 있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러면 피해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 자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지면서 무력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면서 결국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져서 난 더 이상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에 갇혀지게 되죠. 자신의 이미지가 마음대로 왜곡당하거나 이렇게 훼손당한 경험은 사실 자존감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가치를 점점점 낮게 평가하게 될 거고요. 사회적인 활동에서는 물러나려고 하고 세상을 아마 두려움의 공간으로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또 더 그런 게 사회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돼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폐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날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 개인에게는 이게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딥페이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딥페이크 영상을 반복적으로 떠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트리거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다시 놓여지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낄 거고 자신을 집안에 가두고 단절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AI 기술이라든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가지고 윤리적인, 제도적인 어떤 대책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도 이런 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걱정스러운 대목인 건 분명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딥페이크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딥페이크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현실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딥페이크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허위 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고 악의적인 어떤 딥페이크 콘텐츠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감정적 혼란을 완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게요. 그 부분도 그냥 그런 것까지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익명성 뒤에서 뭔가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인 줄도 모르고 행해지는 여러 가지들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사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숨은 비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사례인데요. 아이들 커가는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걸 SNS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범죄에 이용이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의 부모들은 SNS에 아이들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걸 꺼려 하는데요. 이게 원천 기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금 현재 법안으로 마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중에 지워질 권리라고 예, 하는 예.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예. 하여튼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한 심리 Y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